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상승 속 10월 마지막 공포는 이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주 굉장히 큰 이벤트가 몰려있죠. 무역전쟁부터 시작해서 미국 FMC 그리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무역전쟁은 스무스하게 잘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오늘 영상이 준비해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해봐야 되는 것은 다음 주 FMC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는 셧다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FMC가 열리는 거죠. 고용 데이터가 계속 미뤄지게 되고 나오지 않게 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한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유일한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증시 상황에서 큰 급락 없이 잘 무난하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유일하게 걱정해야 되는 걱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저희 리얼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주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영상이 이제 두 번밖에 안 올라가다 보니까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리얼 미국 주식 속보를 통해서 정보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리얼 미국 주식 속보를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면요. 다음 주 미중무역 협상 그리고 실적 발표, 미국의 FMC 등 빅 이벤트로 증시는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다만 증시는 이제 그래도 무난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트럼프의 의도처럼 의도가 원래 있었는데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무역 협상이 관세 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 계속해서 3개월 정도 연장이 왔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아니면 한 3개월 정도 연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걱정해야 될 만한 건 셧다운이겠죠.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데이터가 없어지게 됐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제 FMC 열리기 전까지 이제 고용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연방준비위원회는 보수적인 멘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멘트가 유일한 지금 이제 악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보수적인 멘트가 나오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눌림목이 나와줘도 소폭 눌림목이지 큰 눌림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할 만한 하락도 큰 하락은 아닐 거라고 봐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있는 가운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연말에서 내년 1월 정도이지 지금 당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영상에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꼭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10월의 무난한 상승입니다. 자, 우선 무역전쟁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저는 무역협상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마무리되면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관세 유예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트럼프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트럼프의 의도는 뭐냐라고 하면 중동 전쟁을 빠르게 안정시켜서 저렴한 이란산 원유를 인도한테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듯합니다. 옛날부터 인도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 분명히 인도는 중국을 싫어했는데 갑자기 중국 편에 갖다 붙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인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러시아산 원유 수입 못하게 할 거면 우리 이란산 저렴한 원유 수입하게 해주든가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충족시켜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면 인도 입장에서는 사실 굳이 러시아산 원유를 이악 물고 수입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인도 같은 경우에도 좀 삐뚤어진 인도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안 하게 되면 누가 급해집니까? 러시아가 급해지게 되겠죠. 전쟁 자금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미 이제
거짓 통로를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는 길은 이미 어느 정도 막혔고 유일하게 이제 대놓고 수출할 수 있는 인도를 많이 노려본 건데 인도도 수입을 안 해준다고 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이미 데이터상으로 러시아는 경기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여기다가 원유까지 안 팔린다? 전쟁은 지속하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러시아가 원했던 땅을 얻기 애매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는 땅을 더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를 흔들어 가지고 러시아를 급해지게 한 다음에 결국에는 러시아를 결국에는 협상의 테이블로 불러들여서 러시아까지도 평화 협상을 끝내고 다시 한번 중국의 편에 서지 못하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만 따로 좀 빼내려고 했어요. 중국만 따로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동맹국들을 다 흔들어 버리면서. 자,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빠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국 중동 전쟁은 빨리 안 끝났고요.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가 막 으름장을 넣으면서 최대한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성과가 실질적으로 잘 있진 못한 모습입니다. 애매한 모습을 좀 흘러가게 되면서 이걸 뭐 지켜보고 있었던 러시아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 중동 전쟁 안 끝나고 이란산 원유가 인도한테 안 가면 사실 뭐 자기네가 이제 급하게 무역 협상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정상회담을 하는 척 하다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누구 입에서 나왔냐면 트럼프 입에서 나왔어요. 웃긴 게 선수 치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거절당했다기보다는 내가 거정할 거야. 항상 헤어지기 전에 먼저 헤어져라고 말하는 뭐 굉장히 유치한 싸움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 회담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자기가 원한 대로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선 동결을 제안했다면서 러시아가 땅을 계속 더 달라고 있으니까요. 양쪽 모두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굉장히 자비로운 척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상황이 안 바뀌면 뭐 바뀔 이유가 없죠. 이 인도가 계속 원유 수입해주고 있으니까요. 급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뭐 딱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애매한 상황에서 중국의 무역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결국에는 무역 협상에 들어가게 됐죠. 이제 이게 그 러시아하고의 정상회담이 일정이 이제 그 취소가 되자 바로 중국하고의 고위급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이 명확하게 픽스가 됐습니다. 이게 영향이 컸다는 거겠죠. 미국이 그게 중요했다는 거겠죠.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협상단이 24일에서 27일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미 25일, 오늘 25일이죠. 협상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와줬고요. 협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결국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 같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상세한 협상이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와가지고 중요한 결정 몇 가지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엔 11월 30일 한국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결국에는 이 일정이 결론이 났습니다. 무역 협상의 주요 주제는 히토리오, 반도체 등 핵심 공급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건 대단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뭐 일정이라서 알아두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한쪽이 독보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다양한 수작을 통해서 미국이 독보적인 지위를 딱 가져가고 중국만 고립시키려고 했으나 고립시킨 데 실패했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관세 유예로 종료될 가능성이 꽤나 높습니다. 실제 증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 이제 보시면 미국 증시 반응입니다. 분명히 타격은 있긴 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무역 전쟁이 나오겠다라고 하면서 급락했을 때 장대 음봉이 한번 나왔었잖아요. 여기는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무역 전쟁 다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급락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왔죠. 다시 무역 전쟁이 확대된 듯한 분위기가 나왔으나 시장의 반응은 좀 썰렁했습니다. 떨어지는 듯하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음날 양봉, 다다음날 또 추가적인 CPI 지표까지 잘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주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상했었던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시장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 특별한 변수 없으면 계속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해 줄 거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좀 봤고요. 실제 옆에 보이는 빅스 지수인데요. 이제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자체도 처음에 무역 전쟁 터진다 막 이럴 때는 막 그 지금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 대략적으로 30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보통 주식 투자 시작 같은 경우 유의미한 패닉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32로 올라가서 40에 가까워지고 40이 넘어가면 정말 그때 가서는 정말 큰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벌어지는 때인데요. 지금 수치가 30을 아슬아슬하게 넘지 않았고 다시 빠르게 안정되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잠깐 튀어주는 듯 했으나 다시 20대 이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라앉아주면서 16.37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사실 뭐 요 정도면 그냥 시장이 안정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런 거라고 보게 받겠어요, 여러분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뒤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닐 때 가능성이 있어 보였으나 뭐 러시아하고 정상회담도 끝나고 사실 뭐 극적으로 뭐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시와 변동성 지표 자체도 저희가 말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죠. 이 흐름은 특별하게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단발성 발언을 통해서 잠깐 흔드는 경우는 있을지언정 결국엔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는 이 큰 흐름 안에서는 이 흐름을 이탈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 상태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자 증시가 또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CPI 지표가 나왔는데요. 9월 들어서 3%로 반등했고요. 다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이 전월 대비 소폭 둔화한 데다가 이날 발표된 지표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이 심지어 예상치보다도 더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왜 팍팍 해야 되는데 왜 못했습니까? 물가 오를까봐 못했었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너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는구나를 확인했기 때문에 다 같이 증시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이렇게 오늘 양봉이 나왔던 이유가 요 양봉이 그래서 나왔던 거죠. 이제 CPI 지표 실제 지표를 보시면 이제 보시면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랐습니다. 저번 달 대비해서 약간 오른 모습이죠. 보시면 예측치 대비해서 봤을 땐 근데 예측치 대비해서 봤을 때는 좀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3.1%까지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고 소폭 올라가는 모양새였고요. 실제 이제 근원 CPI가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왜 근원 CPI가 중요하냐면 미국 FMC, 미국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항상 파월 의장이 언급하고 있는 지표죠. 해당 지표 같은 경우 오히려 전달 대비해서도 가라앉았습니다. 해당 지표가 왜 더 중요하냐면 에너지, 뭐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식료품, 이제 그러니까 다 공통점이 뭐냐면 등락이 좀 큰 겁니다. 뭐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뭐 가뭄이 올 수도 있고, 뭐 지금 이제 더 많이 재배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에너지도 뭐 원유 산유국들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 지금 측정하는 게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가 조금 더 정책을 낼 때 변동성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더 적합한 지표로 확인이 되는데요. 해당 지표가 오히려 전달 대비 예측치 대비해서도 당연히 낮았고요. 이전 수치에 대비해서도 낮았기 때문에 실제 수치가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증시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금리 인하를 해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물가 상태를 확인을 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냥 계속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지만 마지막 변수는 셧다운입니다. 10월 23일 미국의 연방상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급여가 끊긴 공무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결국 부결되었습니다. 급여 지급일인 24일 50만 명이 이상인 연방정부 직원들이 2주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버 택시를 하러 다니고 막 그랬죠. 병가를 내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이 지금 이제 23일째로 역대 두 번째로 긴 셧다운이 지속 중이고요. 미국 FMC가 열리는 10월 30일 전까지 셧다운이 해제되지 않으면 실제 뭐 지금 해제돼도 사실 그 고용 데이터를 모으긴 쉽지 않을 겁니다. 바로 나오지 않을 거니까. 심지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번 뭐 9월에 있는 데이터를 뿐만 아니라 10월의 고용 데이터 또한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안 모이겠죠. 이러면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곧 F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냐면 결론적으로는 어떠한 고용 데이터도 없이 미국 FMC가 열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보수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최근 증시가 계속해서 기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돈을 뿌려줬기 때문이거든요. 유동성이 계속 지급됐고 유동성이 계속 풀렸기 때문에 지금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올라간 것도 다 금리 인하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의 핵심은 금리 인하입니다. 그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이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단기 조정은 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추세를 크게 이탈하진 않을 것 같고 61평선 안쪽에서 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유일한 단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좀 생각이 되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셧다운에 대한 이슈를 다들 관심 없죠, 그죠? 진짜 관심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로 중요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얼미국 주식 속보를 통해서 빠르게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간략한 정보들 빠르게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일하게 뭐 다음 주에 뭐 주요 그 지표도 있지만 실적 발표 있잖아요. 실적 발표는 긍정적일 것 같아요. 이미 TSMC라고 해서 AI 반도체 핵심이 되는 결국 모든 기업이 다 TSMC를 통해서 AI 반도체 생산하잖아요. 거의 다.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다양한 기업들 다 마찬가지로 뭐 구글도 그렇고 TSMC를 통해 생산하는데 다 이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기업들은 당연히 실적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29일 날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냐라고 하면 얘네는 결국에는 이제 비용 감축을 너무 잘 시켰어요. AI 적용을 잘해가지고 직원 수를 안 뽑는데 매출만 증가하는 매출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너네도 매력적입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다 실적이 괜찮을 거라고 봐요. 애플, 아마존닷컴도 뭐 특별하게 엄청 나쁠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뭐 유일하게 걱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몇몇 기업들이 요즘 안 좋았던 기업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뭐 폭발적으로 안 좋았던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이제 소비재도 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서 다음 주 실적 발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29일하고 30일 날짜로 몰려 있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인지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요 지표가 이게 화면에 써 있는 대로 이제 이게 인베스팅에서 따온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지표들이 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셧다운이 된 상황에서는 데이터 발표가 계속 다 늦어지거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뭐 등등등등 뭐가 나온다라고 써 있긴 한데요. 이거 다 미뤄질 가능성도 꽤나 높고 고용 지표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역시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리얼미국 주식 속보를 통해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꼭 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메인 페이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 정리해 봤고요. 뭐 그래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을 시작하는 가운데 꺾이지 않고 그래도 무난한 상승을 당분간은 보일 가능성이 연말까지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함께 잘 가지고 계신 자산 지켜가 보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만한 내 주요 내용들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여러분께 유의미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다양한 이야기와 다양한 소식들을 최대한 정리해가지고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이쁘게 봐주시고요. 아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